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타카토의 변상욱 기자입니다. 스타카토 44회 문을 열겠습니다. 변함없이 권영철 선임기자는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아침에 방송 잘 들었습니다. 어제 뭐 영화를 갖다 열심히 보신 모양이네, 밤에. 암살 영화를 두 번째 보고 왔죠. 영화를 보다가 보니까 올해가 광복 70주년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동안 광복 70주년이라는 걸 말로만 이렇게 알고 있다가 영화에서 나오니까 참 올해가 광복 70주년이구나. 우리가 미완의 해방이구나. 뭐 이런 느낌들 다시 들면서 청산하지 못한 친일 잔재들에 대한 생각을 다시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예전에 다 떨어진 보선하고 집신을 새끼줄로 이렇게 동요 매면서 독립운동하러 뛰어다녔던 선열들을 생각한다면 사실 지금의 우리 모습은 부끄럽게는 엄청나게 부끄러운 그런 세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정치권을 보면 그런 생각들을 더 하실 건데, 오늘 CBS에서 정치로 한평생을 달려오신 김재덕 부장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치로 한평생 달려온 거 맞습니까? 아직 살아갈 세월이 많습니다. 자, 여름 휴가를 간 김갑수 대표를 대신해서 이제 같은 김씨 돌림으로 김재덕 사회부장, 정치부장을 모셨고, 백두클럽 머리도 뭐 같이 하얗고 뭐 비슷하네요. 아무튼 스타카토 44회 잠시 후 문을 열겠습니다. 스타카토 제44회의 첫 번째 핫 이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회에서부터 시작이 된 국회의원 정수 이야기,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야기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뭔가 새로운 선거제도 또는 후보를 선출하는 방법 등등을 논의하다 보니까 결국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것 같고, 그걸 갖다가 여기저기의 요구와 맞추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 국회의원 수를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이 얘기까지 나온 거죠. 그렇죠. 의원 정수 증가가 사실은 핵심은 아닌 것 같은데, 선관위에서 이제 지역구대 비례를 2대1로 맞추라 그러니까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지금의 지역 대표성도 감안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 수를 늘리지 않고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예, 국회의원 숫자를 늘린다고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민감한 걸 툭 건드리는 것이고, 국민들의 공분을 갑자기 또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건데, 이 지금 같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큰 상태에서는 그래도 과감하게 이 혁신위가 꺼낸 어떤 배경 같은 걸 조금만 더 한번 들어보십시다. 원래 그 혁신위가 제안한 거는 처음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권역별 비례대표제거든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하려면은 그 취지는 이제 지역구도를 타파하거나 신당을 출현시킬 수 있는 구도를 만들자, 이 선거구제를 깨서. 그래서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했는데, 그러려면은 불가피하게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야 되거든요.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저기 의석수가 지역구 246석에 비례대표 54석인데,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면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선거법을 고치는 게 국회의원들인데 과연 줄일 수 있겠느냐? 국회의원들이 내 팔을 자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나온 게 그럼 불가피하게 지역구 의석수는 그냥 놔두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자. 근데 선관위가 제시한 게 2대1이니까 그럼 246의 절반인 123석을 늘리자 해서 369석이 나온 거죠. 369. 네. 300에서 369. 그러니까 핵심은 권역별 비례대표인데, 그걸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 지역구를 그냥 유지하든가 아니면은 그 비례대표를 좀 늘리던가. 현 지역구를 늘리면은 당연히 이제 표도 아까 2대1로 가야 된다 그러고, 그럼 비례대 지역구도 2대1로 하다 그러니까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권이, 특히나 국회의원들이 워낙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다 보니까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격이었잖아요. 숫자 늘리자는 얘기는 뭐 계속 이제 당론으로는 안 나왔거든요. 개인 의견으로는 계속 나왔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화두를 던진 셈이죠. 이제 화두를 던졌으니까 이거를 정치권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지금 저는 그냥 뭐 여기저기에 욕을 하고 그랬지만, 그 여기저기에 욕을 하는 게 첫 번째는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게 있는 거고, 헌법재판소가 이제 표의 등가성 문제를 우리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좀 표가 지금까지는 3대1이면 가능했거든요. 등가성을 조금만 쉽게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내가 10,000원을 넣고 이제 물건을 사요. 그럼 10,000원의 가치의 물건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5,000원씩만 주인이 내주면은 돈 많은 사람 가만히 있겠습니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싸움을 하든지 5,000원을 내달라고 뭐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지역구 표를 계산을 해보면은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생깁니다. 가령 충청권이 이제 그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데, 충청권 전체 인구가 529만인데
25석입니다. 529만에 25석. 예. 예. 이 표를 나누자면 이게는 21만의 의원이 한 명이 되는 거거든요. 예. 21만 명의 예. 국회의원 하나. 근데 호남은 525만인데 의석이 30석이에요. 30석. 오. 인구가 적은데 의석은 5석이 많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영남은 1321만인데 67명입니다. 오호. 근데 이거는 이제 19만 명당 한 명씩이니까 그러니까 표의 가치가 국민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네. 뭐 표의 등가성은 같은 국민이니까 한 표의 가치는 같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헌재가 선거구 획정을 1995년까지는 4대 1까지 허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10만 대 40만까지 가능했고 5만이면 20만까지 했는데 네. 2001년에는 이게 최대 3배로 줄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2배까지는 줄여라. 근데 저 세계 각국에서도 이 문제가 항상 있는데 2대 1을 넘어서는 곳은 별로 없는 모양입니다. 네. 우리도 이제 2대 1로 줄여라.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나누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요 상세한 건 이제 우리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김재득 부장이 아무래도 전문이니까 간단히 줄여서 얘기하면은 저쪽 마을은 30만 명인데 국회의원 하나 있고 네. 우리 마을은 10만 명인데 국회의원 하나 뽑는다면 저쪽 마을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죠. 뭔가 우리가 3명 뽑는 게 맞지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결국 3명을 갑자기 딱 맞추기는 어렵지만 2대 1 정도라도 맞춰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네, 그렇죠. 예. 자, 자세한 얘기는 그럼 김재득 부장한테 넘겨볼게요. 그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핵심이라고 이제 권영철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다. 야당 혁신위가 제안한 게 이 의원 정수 문제가 많이 부각되는데 사실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의원 정수 문제를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럼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왜 제기됐느냐? 사실 이거는 제가 15대 국회 출입할 때도 그때 이제 15대. 새정치국민회의에서 박상천 원내총무가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야권이 역대 야권이 이제 계속해서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관철시키려고 했는데 한 번도 된 적이 없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현행 선거제도가 문제거든요. 지금 현행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에서 다수 대표제. 그러니까 1등만 하면 되지 한 않습니까? 표만 더 앞서가면 그 사람이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죠. 무조건 한 표만 앞서면 네.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산에서 지난 19대 총선 때 민주통합당이 31.8%를 얻었습니다. 득표율이. 그러니까 정당 득표율이요. 그러니까 지역구를 한 명 뽑고 이제 정당에다 투표를 또 하나 하는데 그 정당 득표율이 정당 명부 31.8%인데 당선자는 몇 명 냈느냐? 조경태 의원하고 문재인 대표 2명 냈습니다. 두 명.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이제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사표가 되는 거죠. 다 사표가 되는 사표죠. 거죠. 예. 거꾸로 이제 호남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이 전남 전북 합해서 8%였거든요. 예. 평균. 근데 한 석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정현 의원은 이제 나중에 재보선에서 당선된 거예요. 그러니까 8%나 이제 새정치연합이 부산에서 31.8%를 얻어도 나머지는 다 사표가 되기 때문에 그 표의 등가성 문제가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현재 이제 비례대표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각 당이 이제 비례대표 후보를 한 30명 정도 쭉 내세우지 리스트를 않습니까? 작성하고. 예. 그러면 이제 유권자들이 비례대표 투표한 그 정당 득표를 가지고 각 당이 이제 나눠가는 구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표의 등가성 문제도 있고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하자. 그러면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뭐냐? 지금 이제 전국 단위로 하는데 예. 전국을 그렇게 하지 말고 6개 단위나 5개 단위로 나눠서 거기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한 다음에 그거를 각 당별로 나눠서 하자. 그러면 비례대표 리스트가 지금은 전국 통일돼서 그렇죠. 하나밖에 없지만 예. 충청도 비례대표 명단, 그렇죠. 경상도 비례대표 명단 이렇게 따로 해서 여러 개 있는 있군요. 거죠. 그러면 각 지역 유권자들은 자기네 지역의 비례대표 이름을 쭉 보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사표도 방지되고 정당 득표율을 정확하게 의석수로 반영이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당이 계속해서 요구했지만은 이제 한 번도 입법화된 적은 없는. 그러니까 거죠. 국민들이 이제 내가 투표 아까 10,000원 얘기했지만 내가 10,000원 냈으니까 10,000원 가치의 효율을 가지자 이런 얘기가 되는 셈이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확 와닿는 것은 따지고 보면 영남권 전체에서 야권 세력에 대한 지지표가 한 30 내지 35% 나왔다고 치고 그러나 지금까지 등장했던 국회의원들은 어차피 2석 아니면 3석 그것밖에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는 야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데 왜 여기서 국회의원 수는
2명 아니면 3명이냐? 말이 되네. 좀 그러면 권역별 비례대표를 의석을 어떻게 배분하냐 이게 사실은 기자들도 잘 모르거든요. 네. 의석 배분하는 건 네, 그건 문제고.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은 지난번에 중앙선관위원회가 제시한 게 의석을 300명으로 하고 예. 의원수를 300명으로 하고 그 지역구대 비례대표를 2대1로 하자. 그러니까 200명, 100명 이렇게 하자. 이렇게 지역구 200 이제 비례대표 비례대표 100명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19대 총선 때를 예를 들면은 대구 경북 지역이 그 인구가 전국 인구 대비해서 10%입니다. 10.1%. 그러면 300석에서 그 대구 경북 지역에서 차지하는 그 의석수가 전체 여야 합쳐서 전체 30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역구가 20석이고 비례대표가 10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새누리당이 19대 총선 때 몇 퍼센트를 얻었냐면 정당 득표율이 74.6%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30 곱하기 0.74 하면은 23석을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저기 새누리당이 어쨌든 비례대표든 지역구든 23석은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예. 네. 근데 그때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제 민주통합당이었는데 15%를 득표했습니다. 정당 득표율이. 그래서 당선자는 하나도 없는데 지역구에서 이 정당 득표율이 15%를 득표했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5석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을 만약에 돌려본다면 그렇게 네,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은 새누리당은 좀 손해 보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은 15%라는 정당 득표율이 있기 때문에 5석을 확보해서 영남을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그러니까 확보되는 거거든요. 이념적으로 보면은 30% 정도의 득표율을 갖고도 국회의원을 얻지 못하는 야당이 영남권에서 교두보를 확보도 하지만 어차피 새누리당이라고 하더라도 호남 지역에서 8% 10%를 계속 얻어낸다면 그럼 거기서도 네, 몇 석을 갖다 다섯 확보하는 확보할 수 거죠. 있습니다. 예. 이념적으로는 지역구도를 무너뜨리는 괜찮은 건데 의석수로는 상당히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선관위는 300석을 가지고 200대 100을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농촌 인구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인구가 뭐 그래도 10만, 20만씩 됐던 게 지금은 5만 넘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4개, 5개, 6개를 합쳐야 되는 수가 생겨요. 그렇네요. 그러면 지역 대표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 있는 소선거구제 5개나 6개로 한다면 지역적으로는 엄청 넓은데 거기서 국회의원 한 명 딱 나온다 그러면 대표성이 좀 애매해지긴 그러니까 하네. 이제 면적으로 따지자면은 우리 저 김재덕 부장의 고향이 홍천인데 홍천이 서울의 면적의 3배가 됩니다. 3배가 저도 넘는데 몰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명 다각 나오죠. 예. 어떻게 제 고향이 합천이 서울이 1.6배인데 한 명도 못 나와요. 그렇죠. 3개 군을 합쳐야 한 명이 있고 이게 또 이제 안 되게 되는 거야 지금. 그럼 4개, 5개를 합쳐야 한 명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구조가 되니까 차라리 그러면은 지금의 지역구를 그대로 유지하고 대신에 이제 비례대표를 늘려서 2대1을 맞추자. 이게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제안이 되는 그러려면 거죠. 국회의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국회의원 정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긴 한데 지금의 국회의원 숫자를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예결위 같은 데서 따져놓고 보면은 제대로 된 예산 심사를 못 하고 있어요, 사실은. 국민의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이 어떻게 쓰여가고 있는지, 얼마나 낭비되고 있는지, 얼마나 불필요한 데 들어가는지를 제대로 감시 못하는 게 크거든요. 그러면 국회의원들한테 나가는 비용보다는 그 비용을 더 크게 줄일 수 있을 텐데 이제 언론 보도나 일부 뭐 시민들은 당장 돈이 들어가니까 왜 그렇게 늘리려고 그러냐, 돈을 많이 주자, 이런 문제를 제기하긴 해요. 근데 어쨌건 이제 김재덕 부장이 설명한 대로 그런 이 권역별 비례대표의 문제가 표의 등가성을 구현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 지금의 선거대로 가자면은 새누리당은 유리한데 왜 바꾸겠습니까? 바꿀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가 계속 오픈 프라이머리를 여야 뭐 동시에 같은 날 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방향을 문구를 틀라 그러는 거죠. 이 지역주의를 없앨 수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살리자니까 그 얘기로 논쟁이 붙으면 프레임이 글로 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오픈 프라이머리로 돌려버리면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로 돌아가면 이게 사실 현역 의원들이 유리한 제도거든요. 결국 어떻게 보면 농촌은 상대적으로 좀 표의 성향이 보수적인데 네. 사실은 농촌의 보수적인 표의 수혜는 주로 새누리당이 많이 얻고 있으니까 네. 농촌에서 선거구 수가 확 줄어드는 거는 새누리당도 원하는 바는 아니고, 차라리 그러려면 도시에다 늘려줘야 된다면 비례대표를 깎아서 늘려주든지 해라 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는 그래서 아예 얘기 방향을 좀 틀려고 하는데, 뭐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뭐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그걸 왜 동시에 다 해야 되느냐, 똑같이, 이런 얘기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이제 김무성 대표가 가장 그 역점 사업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실 혁신위원회가 이제 반대를 했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대표도
같은 날 정당에게 그 동시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강요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 해서 이제 한 발 물론 지로는 뭐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문재인 대표의 지로이긴 하지만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지금. 네. 그동안에는 야당이 오픈 프라이를 먼저 계속 주장하고 해왔잖아요. 그렇죠. 새정치민주연합도 오픈 프라이머리를 더 정교하게 하려고 계속 끌고 가는 것인데 김무성 대표가 한 것처럼 모든 당이 동시에 같은 시기에 같은 시각에 근데 이제 해버리자는 건 아니다 이거지. 현역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말이 좋아서 뭐 완전 국민 경선제지 돈 잔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은 과연 그게 필요한 건가? 정치 신인을 진로로 진입을 막는 그런 제도로만 역할이 더 크지 않냐는 그런 비판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보니까 역시 지금 조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하지 조직 없이 새로 도전해서 맨땅에 헤딩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선거법 자체가 현역 의원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새로운 신인들은 뭐 제약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걸 풀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계속 프레임 논쟁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다 이것만 가지면 뭐 여론은 글로 몰려가 버리고 의원 정수 논란도 사실은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뭐 권역별 비례대표로 살려서 표의 등가성을 살리자 이게 목적인데 왜 갑자기 일도 안 하는 국회의원들 숫자 늘리려고 그러냐 이렇게 이제 몰아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내 표가 제 가치를 하는지 이걸 따져보면 사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좀 덜 하지 않느냐는 그런 여기서 오픈 프라이머리로 가면은 또 새롭게 친미 후보로 또 떠오르고 계신 김무성 대표의 프레임에 우리가 너무 끌려 들어가는 것 같아서 오픈 프라이머리는 여기서 끝내고 다시 얘기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가 단서는 다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국회의원에게 쏟아지는 예산이 지금보다 더 많아지지는 않도록 철저하게 특권을 갖다가 없애버리면서 가겠다. 세비를 줄이자 이렇게 나온 거죠 사실은. 그러나 일단 이렇게 줄이면서 가더라도 한 몇 년 지나서 또 늘려버리면 늘리는 거지 뭐. 자기들이 법을 만드는데.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그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게 사실은 세비는 이제 국회의원들 월급인데 국회의원들한테 딸리는 식구가 9명입니다. 그렇죠. 그건 뺀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 줄이는 삭감하는 액수는 얼마 안 되고요. 의원들이 늘어나면 또 의원 회관을 또 증축을 해야 되거든요. 예전에도 저 의원 숫자가 늘어나면서 한 2천억을 들였는데 그럼 예산은 또 더 들어가게 마련이죠. 이게 사실은 이제 새누리당적 논리인데 세비를 삭감을 해서 얼마만큼 그 효과가 있겠느냐. 그거는 저는 의무시되고 그럼에도 의원 숫자는 좀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례대표를 늘려서라도 물론 국민 여론이 약간 좀 반발하긴 하겠지만 늘려서라도 그 지역구도는 타파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표의 등가성도 좀 실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오픈 프라이머리 쪽으로 자꾸 말을 갖다가 돌리고 싶어하는 김무성 대표나 새누리당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마음으로는 참 이해가 가. 왜냐하면 그럼요. 과반수가 깨질 거 아니에요. 잘못하다간. 깨지게 되죠. 깨지겠습니다. 네, 그 300석 기준으로 하면은 19대 총선 때 새누리당 얻은 저 의석수가 152석이거든요. 근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141석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도 줄어들기 마찬가지인데 127석에서 10석 정도 줄어드는데 둘 다 줄어드는 게 비슷하거든요. 정의당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정의당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정의당이 한 7%, 8% 정당 득표를 얻었기 때문에 옛날 이제 통합진보당이요. 그렇기 때문에 의석수가 그러면 옛날 통합진보당이 21석으로 늘어납니다. 21석으로. 한때 10% 지지율이 넘었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진보 진영의 의석수가 한 30석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해질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과반 의석이 안 된다는 얘기는 유럽처럼 합종 연행을 하면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연립 정부가 구성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야권이 자칫하면 과반수를 넘길 수도 있고. 네, 그렇죠. 네, 야권이 과반수를 넘길 수 있죠. 우리 정치가 너무 양당 독과점 구도로 가지 않습니까? 카르텔 형성했다고 그러는데 다양한 사회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 아닙니까? 이게 지역주의에 기대서 그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은 통합진보당이나 지금 이제 정의당이죠. 예전에 또 이제 선진당, 지금 저 새누리당하고 합당했지만은 그러니까 새누리당을 제외한 다른 건강한 개혁 보수 정당, 새정치연합을 제외한 좀 더 진보적인 정당, 이런 정당들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 사회 목소리들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꼭 지역의 의미를 갖는 건 아니죠. 직능별, 뭐 전문 영역별, 그렇죠. 산업별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자, 결국은 새누리당은 지금 선거제도의 최대 수혜자. 이거는 새누리당 자체 문건에도 나와 있다고 그랬죠. 저희 취재진이 어제 이제 단독으로 입수해서 보도를 했는데
그 내부 문건이다 보니까 표현도 이제 직설적으로 했습니다. 아, 예. 우리 최대 수혜자가 현 선거제도의 최대 수혜자는 우리다. 근데 왜 바꾸려고 하느냐 이런 표현도 있고요. 이 제도를 도입하면은 그러니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과반 의석이 무너진다. 내부 경고를 한 거죠.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과대 대표된 정당, 가장 현 선거제도에서 가장 과대 대표된 정당, 그러니까 뻥튀기가 많이 된 정당이 우리다. 그러니까 혜택을 많이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적나라한 표현을 제가 그래서 쓰고 자료를 있는 한번 거죠. 찾아봤습니다. 어느 정도 과대 대표됐는지 뻥튀기 됐는지 봤는데 19대 총선 때 이제 정당 득표율이 새누리당이 42.8%인데 의석 점유율이 50.7%입니다. 그러니까 7.8%가 뻥튀기 됐습니다. 그리고 민주통합당, 옛날 민주통합당은 36.45% 정당 득표율인데 의석 점유율은 42.3%, 그러니까 5.8% 뻥튀기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새누리당이 예. 7.8%니까 훨씬 더 많은 거죠. 반면에 가장 손해보는 정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 통합진보당이죠. 여기는 10.3% 득표였습니다. 전국 정당 득표율이. 근데 의석 점유율은 4.3%. 10.6%면은 이제 300석이니까 30석은 돼야 되는 셈인데 사실은. 그렇죠. 예. 그게 표의 등가성이 나오는 건데. 자, 네. 더군다나 요새 정의당을 비롯한 새로운 진보 정당에 조금씩 힘이 실어져 갖고 지지율이 올라가는 추세여가지고 이건 만만치 않겠네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 제안들이나 거기에서 오고 가는 논란들의 이제 내용을 살펴봤는데 과연 혁신위가 이런 필요성을 제기한 뒤에 이제 벌어지고 있는 들끓는 여론들과 당내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 대표는 대표니까 조심스럽게 한마디씩 하면서 자, 이제 의견을 모아봅시다. 이런 투고.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선거구 획정 문제나 빨리 잠깐 그것부터 짚고 나서 비례대표 문제로 가야 되지 않냐. 또 한쪽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 여기에 아무튼 어떻게든 핵심을 둬야 된다. 이거는 이제 박원순 시장 쪽인 것 그러니까 같고. 선거구 획정이라는 게 의원 정수가 정해져야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대로 2대1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확정이 되면 자연스럽게 같이 확정이 돼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의원 늘릴 것인가 말 것인가 사실 국민들한테는 민감한 문제로 받아들여지니까 이제 그거부터 결정을 해야 사실은 풀릴 수 있는 문제죠. 그렇죠. 이제 선거 제도가 먼저 이제 결정이 돼야 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거냐 말 거냐. 그다음에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2대1 인구 편차를 지켜라. 그래서 거기에서 선거구 획정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늘어나는 선거구를 어떻게 하고 이 통합되는 선거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이제 의원들끼리 이제 엄청 이제 싸워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어느 거 하나 쉽지 않거든요.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는 핵심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인데 지금 부각된 거는 의원 정수 증언 아닙니까? 그렇죠. 그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사실 어렵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도 이게 방송으로 설명을 하면 잘 안 와닿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도표를 그려도 표를 한참 연구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근데 의원 정수는 지금 300명인데 69명이나 늘려? 그리고 이종걸 대표 90명 늘린다는데 90명이나 늘려? 그러면 여론조사 결과는 뭐 57% 찬성으로 나왔지만 일반 국민 정서가 그렇게 맞는지는 또 세밀히 또 봐야 되거든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의원 정수 문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 이종걸 원내대표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게 지역구 활동을 할 수 없다. 하도 욕을 해서. 그래서 지금 다 입을 닫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표도 신중하게 해라. 핵심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다. 지금 새누리당이 제안한 안을 보면은요. 지금보다 지역구를 11석을 늘려요. 지역구 11석 늘리고. 그리고 비례를 11석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선관위가 제안한 2대1보다 더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의원 정수는 300명을 유지하고 지역구 257명, 비례가 43명이니까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지금의 유리한 구도를 계속 유지하겠다. 그렇죠. 그거를 대신 깔아뭉개려다 보니까 김무성 대표가 계속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면서 야당하고 싸움을 붙이고 여론은 그게 또 쫓아가고 언론들은 또 받아 쓰고 뭐 그렇게 돼가는 거죠.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를 두고 자기 입지를 강화하려면 지금 있는 현역 의원들이 다 재공천되는 좋은 방안을 내놓고 인기를 끄는 거는 자기한테는 유리하겠구만요. 사실은 그렇죠. 사실 국회의원들한테는 내년 총선 공천권이 목매달린 거지 못하면 정권 교체보다 사실 그게 더 중요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제 김무성 대표가 자기의 대표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서 청와대하고 이런 분들이 거리도 유지하는 그런 아마 고난도의 이제 함수가 아닌가 봅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뭐 쉽게 정리한다면 헌법재판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과 권고에 따라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묘안을 짜고 그걸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국회의원 정수 늘어나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지금 약간 핀트는 잘못 짚고서 지금 비난이 쏟아지고는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 아까 김재덕 부장이 나름대로 앞으로 전개될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예상 수순을 한번 얘기를 해줬는데 좀 부정적이고 아쉽게도 썩 잘 풀릴 것 같지 않아서 안타깝긴 한데 기득권을 내놓기가 안 쉽잖아요. 네. 내가 당연히 과방 그냥 자동방으로 만들어 가질 건데 그걸 내가 왜 부리겠습니까? 예를 들면 선거구 구획이 좀 잘못되고 나중에 선거법을 고쳐서 선거제도를 또 바꾸나 하더라도 할 수 있을 때 이 지역구도를 확 깨트리는 권역별 비례대표는 일단 한번 도입해봤으면 좋겠는데 참 아쉽네요. 예. 네, 그거는 이제 여론의 힘이 아마 네. 이뤄낼 수 있을 국민 겁니다. 다수가 57.2% 다수가 일단은 해보자고 하는 것인데 이게 한 70%까지만 가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해보죠. 언론들이 제대로만 보도를 하면은 국민들이 그쪽으로서는 손을 들 거라고 봐요. 자, 알겠습니다. 스타카토 44회 첫 번째 이슈는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혁신안들을 중심으로 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문제라든가 의원 정수의 증가 문제라든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문제를 함께 훑어봤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충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앞으로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 경기부장 오늘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